부산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감염원 외부 유입 차단과 접촉자 관리 중심이던 코로나19 대응 기조를 지역사회 감염원 조기 발견과 치료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하천이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등록 하천이 아니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의 복지망을 보다 촘촘하게 좁히기 위한 지자체 정책의 시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례돋보기에서 알아봅니다. 부산시가 일명 알박기 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알박기 상담 운영센터를 별도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감염원 외부 유입 차단과 접촉자 관리 중심이던 코로나19 대응 기조를 지역사회 감염원 조기 발견과 치료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호흡기 증상이나 폐렴 유사 증상을 보이는 의심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33곳인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현장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 확진 환자 동선과 접촉자 신원 파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이 기간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태종대 유원지와 부산시티투어버스, 용두산공원 한복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또 부산시티투어버스 탑승객에게 마스크 10,0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매주 화요일에는 외국인 탑승객과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에게 무료 탑승 기회도 줄 계획입니다. 도심 속 실개천이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개천은 등록조차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하천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 주민 수십여 명이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만 주변에 이렇다 할 공원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공원 폭이 좁아 제대로 휴식을 즐기기 어렵고 바로 옆 개천에서 악취가 나 불편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악취가 나는데 여름엔 너무 많이 나고 그러고 이게 한 150명이 왔다 갔다 하려고 너무 부덕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십니다. 여기서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실제 공원 바로 옆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바닥에는 적은 양이지만 물이 흘러내립니다. 철도와 아파트 단지 사이를 흐르는 실개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의 규모가 작다 보니 이를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진구청은 해당 개천을 하수가 모이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침전물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견우천으로 불리는 도심 실개천인데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수년 전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하수도 공사를 위해 치운 겁니다. 생활 쓰레기하고 뭐 산에서도 뭐 비가 오다 보니까 내려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15돈 차로 한 세대? 수십 년째 이어져온 악취와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끊기 위해 부산진구의회 김재은 의원이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물길이 좁은 곳은 수량이 많고 물의 흐름이 빠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물이 바닥을 적시는 수준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사용한다면 환경보건과 주민체육공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 하천으로 등록을 해서 생태 하천으로 꾸며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는 해당 구간에 산책로와 가로등 설치 등 생태하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중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 등 잇따르는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 지역 복지망을 보다 촘촘하게 좁히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시행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1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함께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2월에는 대구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아버지가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중구 복지 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지역사회 복지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복지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돌봄과 지원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이게 지원하는 내용도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으시는 분들이 과연 얻게 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이 조금 더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 조금 발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질병, 부상, 재난,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민을 비롯해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족이 있어도 가정폭력 피해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기존의 복지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입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주체는 각 동별 복지전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연평균 3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 조례에서는 이웃 주민 등 민간에서도 발굴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독사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구민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든지 우리 복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이랑 함께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민과 관이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가스나 전기 사용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구를 찾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발굴을 우선시합니다. 시스템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비수급 빈곤층 수는 9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관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주택개발 사업 같은 사업지구에 있는 작은 땅을 고의로 매입하고 시가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버티는 것을 일명 알박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이런 알박기 행위가 구청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알박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평동 산사태 현장. 사유지 도로를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운행하면서 인근 주택까지 피해를 본다며 토지 소유자가 도로 운행을 막아서면서 복구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엔 구포역 일대 신축 아파트 인근 도로를 건물주가 사유지란 이유로 막으면서 소방차 진입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과 맞닿은 LCT 공원 앞을 펜스로 통행을 막은 사건은 알박기 논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으로 충돌 갈등이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로 커진 일명 알박기 해결에 부산시가 팔을 걷었습니다. 우선 알박기 문제 해소를 위해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와 연계해 법적 공도화를 확대하고 사유지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인식 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현황도로 내 국유지 등 매각 방지로 알박기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 시 짜투리 땅 정비 등을 통해 도로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 행위에 대해선 엄중 감시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까지 도시 문제로 좀 해결하고자 하는 걸 큰 틀에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부서, 도로부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알박기 운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도심 내 알박기 투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알박기를 뿌리 뽑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이
더 이상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수 통합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통합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조전혁, 석동현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수명, 전판선, 정영순, 변경란, 임혜경, 정은미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가선 트램이 2년 뒤면 첫 모습을 대중에 드러낼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주민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내 1호 트램 5, 6도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터라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채로 입장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대강당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공청회는 사업 현황과 기본계획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설계업체는 구체적인 운영과 건설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00일 정거장과 105 정거장의 운행 시간은 편도로 약 5.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운전 시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7분과 20분이고 최대 7회 왕복 후에 차량이 차량지로 들어가서 30분 충전을 한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외국의 다양한 트램 운영 사례를 보여주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선 다른 대중교통과의 중복, 그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편도로 치면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 늘었다가 또 3개 차로 늘었다가 하는 현상이 생기면 결국 거기는 심각한 트래픽 잼이 생길 겁니다. 저희 버스 중앙차로 생길 때도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길도 막히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날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얼마 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예. 연구원은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20여 곳이 넘는다며 남구 트램이 선두주자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5, 6도선 트램 실증 노선 구간은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시범 운영을 하고 5, 6도까지의 나머지 잔여 구간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평균 62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고등학생은 평균 8권에 그쳤습니다. 독서량 증대를 위해 연제구와 동래교육지원청, 새마을문고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연광 기자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나타난 변화 중 하나, 바로 독서량 감소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학생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34.2권. 이마저도 초등학생의 독서량 평균이 62.8권으로 많아서 높은 건데 중학생의 경우 10.9권, 고등학생은 6.2권으로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독서문화 개선을 위해 연제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새마을문고와 함께 다행복 교육지구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각종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독서 문화 향양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과 이렇게 접목해서 같이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최초로 진행되는 민간협치 교육 모델은 김석준 교육감의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그동안 새마을문고회에서는 독서 골든벨과 문학기행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예산과 홍보 등의 한계에 부딪혔던 게 현실. 따라서 관에서는 예산 지원과 홍보를, 민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하며 독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약을 제안한 부산시의회 역시 새마을문고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청에도 건의해
부산시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연제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번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독서량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이 개장했습니다.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8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옥상 전망 데크와 49면의 주차 면수를 갖췄습니다. 영도구는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이 고지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부산 남항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게업소 3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게업소는 이 미용업 2곳과 외식업 28개 업소로 가격과 위생 청결, 서비스 등을 물가 모니터 요원이 평가해 지정됐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인증서가 교부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대응 지역 의료기관장 대책회의에 참석합니다. 최용욱 동구청장은 오후 5시 40분 수정시장 투어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9시 코로나 관련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영도구 에너지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 참석합니다. (2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20일 목요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5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 일부 경부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 막다가 다음 주 초반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